안녕하십니까. 한 해 반 만에 예, 포석 기초 공부 5번째 시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을 인공지능 포석 원리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아는 거, 조금 맛본 것을 가지고 우리 생초보나 또는 바둑에 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분이거나 아니면 좀 더 잘 바둑을 둘 수 있게 바라는 분들이랑 사귀려고 합니다. 제가 뭐 아주 18급 초보지만 포석에 대해서는 대빵 좋아하는 면이 있으니까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또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바둑알 잘 다루는 걸 할 줄 모르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왜 인공지능이 들어서 가지고 포석에서 지난날 그 프로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엉망진창이었나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정석이 완전히 거덜난 것도 큰 사건이지만 바둑의 근본 개념이 우리가 얼마나 좁았고 기득권자한테 찔찔 맺고 고정관념이 얼마나 극심한 노예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AI가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독학으로 18급 때부터 이제 바둑을 배우면서 일본 바둑 책이랑 오청원 책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 한국 프로들이 너무 이게 일본한테 석정가로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때 느낌이에요. 사실이고 그거는. 지금 이렇게 정말 일본이 한국을 배울 정도로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인공지능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포석에 뛰어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내던 사람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포석이 다 엇비슷해지니까 한물이 갓버리거나 한물 간 사람들이 30이 넘었는데 또 지금 세계 타이틀을 딴다거나 하는 그러한 아주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이 넘어도 버티는 사람은 인공지능에서 무엇보다도 첫째 포석의 맛에 크게 도움된 사람들이에요. 포석이 약했는데 포석의 맛이 체득이 되니까 절대 강자가 되기도 하고 한물 간 사람들이 뭐 최고수는 아니더라도 가끔 본선에 진출하고 세계대회 본선도 진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참 깜짝 놀랄만하죠. 기대가 충만한 사람 중에 또 사라진 사람들이 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렇고 그런 이무기 중에 한 명 정도로 전락한 사람도 있어요. 커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포석이 뛰어난데 한물 갔잖아요. 신진서는 포석이 별론데 제일 아주 크게 도움받았는데 이번에 당이페이가 좀 인공지능을 서서히 체득한 타입 같아요. 성품도 그렇고. 그래서 뭐 포석에서 크게 뭐 유리했든지 좋았든지 신진서가 아주 밀리니까 그냥 안정을 부절하다가 그냥 세 판 다 질질 끌리는 듯 하다가 심리 조절이 안 됐고 이 시간 조절이 안 돼가지고 패배한 거예요. 결국은 뭐 진자는 말이 없고 이긴 자가 강한 거죠. 30살이 넘었는데도 뭐 만으로야 뭐 29살이 되겠지만 아무튼 세상 나이는 31살짜리인데 신진서 각성해야 되죠. 이젠 뭐 거의 다 만만치 않은 쪽으로 자꾸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생초본 아니죠, 그렇죠? 이런 이제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4번 둬가지고 그렇죠. 지금 흑은 한수만 뒀는데 백은 4수 둬가지고 몇 집 생겼죠? 한 집이요. 그럼 요거 각각 한 집의 값어치는 몇 집입니까? 0.25집이에요. 그게 이제 승률 가치 또는 집에 대한 감각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의 능률이 어떤.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 숫자로 사람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이면서도 발상의 전환이 있는데 그건 프로든 아마추어든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맛을 지내는 게 대빵 중요해요. 이건 지금 내수를 둬서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거 귀에 있는 한 수를 잠다갈 때 요건 두 수면 잡아먹잖아요. 요거 백의 능률은 0.5집이잖아요. 요건 지금 아주 극단적인 복인데 요 감각을 요걸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잡아먹더라도 꼭 뭐 초장에 그냥 그 5개든 10개든 먹는 거에만 신경 쓰면 바둑이 안 늘어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어도 값어치가 큰 게 있고 대말 잡아도 지는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제 고급 이론이고. 자, 우리가 있죠. 귀가 지금 4개잖아요. 귀에다 꼭 절대로 노래는 법은 없는데 확률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귀에 둔다고 할 때 이렇게 이쪽에서 봐서 긴 면에서 봤을 때 1선, 2선, 3선. 이쪽이 긴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3선. 이런 3선들은 아주 실리에 안정성에 민감하지만 변이나 중앙의 발전성이 빵점에 요거 자체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볼 때 요쪽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요쪽은 3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쪽으로는 침투했다간 아이고 요쪽엔 침투했다가 아이고 왜 이러죠? 제가 이게 지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요 좀 감각이 상실돼 가지고 요건 오히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목이 있으면 요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군데 소목을 뒀으니까 집을 요거 한 개만 볼 때는 요쪽에보다 요쪽에 집이 몇 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잠재적인 집이죠. 한 수 가진 몇 집이라고 말 못하지만. 그래서 초반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4귀가 있으니까 한 귀씩 먹는 게 중요해요. 얘는 이제 화점을 뒀다. 근데 상대방이 소목을 뒀어요. 그럼 이제 얘가 소목을 두기 전에 내가 이제 100을 가졌단 말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화점을 딱 뒀으면 이게 벌써 이 긴 면 상변에서부터 볼 때 1, 2, 3, 4선이고 이쪽 우변 긴 데서 봐도 하나, 둘, 넷, 4선. 4선이 보통 옛말로 세력선이라고 하잖아요. 세력선은 그야말로 집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그 세력 여부랑 어떤 그 권도를 그래서 임기응변에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화점을 둔 거예요. 굉장히 간명하죠. 섬세한 것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소목이나 이런 삼삼 두는 사람들이 실리를 밝혔기 때문에 섬세한 면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화점이나 심지어 오를 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고목, 대고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섬세한 건 좀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싸움 좋아하고 중앙에 큼직한 그런 쪽은 발달을 해요. 일장일단이 있죠. 딱 이걸 보고 지금 100을 가진 사람이 싸움에도 능한 사람인데 이렇게 딱 두면 이제 흙이 바라봤을 때 이 친구 이게 벌써 1선, 2선, 3선 이쪽에서도 1선, 2선, 3선이니까 중앙에 변의 발전성은 현저히 떨어져요. 집은 여기 몇 집 가능성은 있는 정도예요. 한 수에 집이 몇 집 생기니까 도래 가치는 대빵 센 거예요. 이건 지금 돌의 값어치를 딱히 한 수 가진 몇 집이라고 치기가 어려워요. 확정된 집은 아니니까. 보통 한 10집 안팎들을 보는 모양인데 아마 또 개인마다 다르고 주변 환경에 따라 또 다르죠, 이게. 그래서 한 수 한 수에 대해서 그 활용력이랑 영향력,
집의 값어치, 발전성, 미치는 그 힘, 그런 것들을 잘 새겨야 돼요. 3선, 4선. 그러니까 이제 예를 좀 이제 안팎을락도 이렇게 딱 좀 벌써 이게 느낌이 4선, 4선이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중앙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얘가 좀 눌려요. 그런데 그래? 이건 아주 상당히 재밌는 바둑인데 인공지능으로는 이게 백이 굉장히 끙끙거릴 경우가 많고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확률상 그렇단 말이죠. 확률상.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두면은 실험 아직 전 해보지 못했는데 과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또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 요걸 딱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숨이 막히잖아요. 물론 손을 빼고 이쪽 삼섬을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먹으려면 먹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게 뭐냐면 얘는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둔 의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값어치는 없어졌지만 얘 값어치를 상쇄시키고 요거 하나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봉수는 바둑은 돌을 연결하는 거다.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의 효능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돌이 연결되면서 값어치가 늘어나고 상대방한테 요건 지금 직접 값어치가 없어졌고 얘는 간접으로 위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선이기 때문에 아직 이 중앙이라든가 세력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장면을 집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뭐. 자, 봐요. 이게 지금 흙이 둘 차례인데 1.9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한번 바꿔가지고 100이 이렇게 이거 뭐야 이래. 흙이 둘 차례인데 얘를 눌렀다고 쳐요.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럼 지금 집 차이가 어떻게 되죠? 0.7집이에요. 아까는 흙이 1.9집으로 좋은데 지금은 0.6집이에요. 이걸 봤을 때 흙이 이제 이렇게 뒀다고 했을 때 이걸 받지 않고 이걸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집 차이가 벌써 이렇게 1.9집이 되니까 100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이쪽을 막아요. 그럼 또 가요. 단단하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0.3집, 4집으로 100이 굉장히 많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가 중요하다는 게 반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화점을 놓은 걸 이렇게 100이 파가지고 실리고 지금 흙의 이 외세는 그냥 가능성에 지나지 않아요. 요런 감각, 요런 포석에서 실리를 먼저 취한다는 게 삼삼을 파는 거잖아요. 요게 현대바둑이. 그래서 이제 고개 실으니까 화점을 좋아하잖아요. 이 당일페이가 소목을 넣으니까 신진서가 화점을 뒀잖아요. 그렇죠? 덤은 이제 짱깨가 하는 거니까 7집 반이면 1.3집이 흙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얘는 또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아직 1.3집이에요.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한 칸, 아직 초반이면 두 칸이 이제 이렇게 흔히, 그렇죠?
이렇게 도도 지금 1.30 정도인데 요렇게 두질 않고 요렇게 뒀잖아요. 예, 지금 실리를 지금 선점하는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초반은 크게 18급 바둑이 나오지 않으면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웬만한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면 두 집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고 거의 그냥. 근데 초반에 이미 이렇게 딱 둔다고 했을 때 중반에 가능성을 심고 끝내기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씩 내귀를 먹었지만 그다음 이제 이게 이렇게 옛날식으로 굳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또 하나 굳히는 걸 방배해야 되는데 높게 걸치느냐에 따라서 요건 1.23집, 아래로 집을 많이 못 치게 하면 요건 또 1.45집이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실내면에서 좋은데 중앙에 발전권은 얘가 좋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얘가. 그 다음에 뭐 딴 데 두면 요거 아주 기분이 좋고 요쪽 내지는 요쪽으로 또 공격할 수 있는 요 방면은 이제 아무래도 흙이 이제 거점이고 요쪽은 백의 거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석을 할 때 한쪽 부분에만 좋다고 해서 기분 째진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되고 전체 균형이 어떤가 이거예요. 한쪽에서 피를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18급은 부분에 조금 잡은 것으로 만끽하지만 고수가 될수록 전체를 보고 또 이 당장만 보지 않고 다섯수, 열수, 아니 초반 포석에서 이미 중반전에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어떤 흐름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치열한 수일기로 심리전술과 상대방의 의도를 맞서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세계 최고수들의 바둑을 감상할지라도 기본이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이걸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3.3 침입을 방지한 이 당위페이가 이번 랑컵에서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실리를 먼저 해놓고 큰 실수 없이 이렇게 나가니까 오히려 그냥 신진서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그냥 흔들리고 물론 이제 딴 나라에 가서 하고 또 딴 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니까 컨디션이 말이 아닌 것은 있는데 뭐 패자 유구무원이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위패가 아주 이번에 칼을 잘 갈았던 것 같아요. 준결승에서 그 세계 최 속사포 리신청한테 엎치락뒤치락 하다 이제 반집 이긴 게 아주 은을 낸 거죠. 자,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실리다, 집이다, 그다음 당장 집은 아니지만 이 세력이다, 나가서 닭개미와 같이 중앙 어복이다 하는 그런 집에 대한 감각, 집에 대한 감각이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투가 약해요. 전투가 강한 사람은 집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우리 최고의 그 끝내기의 달인 이청호 바둑은 포석이 시원치 않아요. 중반도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싸움도 안 하고 간단간단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인공지능이 이창호의 많은 것을 아주 뽑아냈던 거예요. 한 수 한 수의 값어치로 전체적으로 이기면 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바둑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또 재미도 있잖아요. 꾸준히 같은 조로 나가요. 한 번에 만박바둑을 만들지 않고 조금씩 분명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계속 순풍에 돋던 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바둑이 이게 아주 최고수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뭐 변화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안 돼요. 그냥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계속 끊임없는 계산, 끊임없는 형세 판단,
상대방 수의 그 작전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냉정 침착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변을 귀를 먼저 중실한다고 이제 쳐요. 자, 이렇게 이제 아이고 각각 이제 네 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흙이 요렇게 굳혀내는 건 세력엔 일단 마음을 안 두고 일단 선실리 후타계식으로 요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의도를 알아먹어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은 지금은 들어가는 감각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뒀잖아요. 바둑을 이렇게. 큰데 중간을 가르는 거. 또 이쪽이 너무 세면은 요렇게 한 칸에 여유를 둬요. 왜냐하면 요쪽으로 벌릴 수 있게, 또 아니면은 요쪽으로 벌릴 수 있게. 이게 변을 잘 응용하는 사람은 당장은 귀보다 집이 떨어지지만 요 변을 통해서 이 중앙에 이 확대가 생겨요. 이게 확대가 생기면서 반면을 마주 변화무쌍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포석 이론을 봐도.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변만 차지해가지고 또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변을 차지한다는 건 이미 중만을 내다보면서 중만에 어떤 싸움이 전개될 것인가, 세력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굳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오른쪽 아래랑 왼쪽 아래 모양은 다르지만 일단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요건 하나는 실리가 없으면 요건 실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1.3점이라고 7집 반인 경우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요렇게 놓으면 1.3집인데 요렇게 놓으면 1.4집이에요. 왜 0.1집이 더 흙이 손해를 보는가? 그 감각을 길러야 돼요. 감각.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거 보세요. 요렇게 두면은 요건 1, 2, 3선이니까 빨랑 안정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놓으면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톡 끼고 가볍게 취할 수 있지만 안정이 안 돼요. 그 대신 상대방이 여기 붙이면 이게 벌써 실리가, 실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요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이게 벌써 이 중앙이고 얘는 다 삼선이에요. 삼선. 이게 굉장히 딱 봤을 때 흙이 대빵 불리한 것 같지만 얘는 지금 가능성이에요.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분위기 볼 때 화점이 여기 아주 호응하는 면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 다음 요건 요쪽으로 했기 때문에 요쪽으로 발전, 요쪽으로 발전, 어느 쪽이 좋은 거 할 때 이미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요 총뿌리가 강할 수도 있지만 별로 빈약할 수도 있고, 근데 요쪽 1, 2, 3, 4, 5선이잖아요. 이렇게 되자면 이미 이쪽에 흙뿌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별로 큰 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도 있으니까 이렇게 견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나도 이제 견실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뜻밖에도 이제 만약에 재밌게 둔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나도 뛰고, 요거 막힌 말이니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하고, 그럼 이제 두 점머리를 맞으면 또 요렇게 하고, 그럼 얘를 이제 먹었다고 하면 요렇게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두 점을 제압했지만 세 개로 먹고 또요 두 개에서 벌리고 응용하는 거예요. 초반엔 다 가능해요. 금방 초장에 만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귀를 먼저 하고 귀에서 옆으로 벌리고 나중에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고전 포석 이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 중요한 걸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기 들어서 이제 그럼 여기 이제 귀구침을 상변 쪽이나 이쪽 하변 쪽에 위에서 걸치면은 세력, 삼선으로 굳히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와 세력, 현찰과 어음을 잘 구분하면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면서 이제 한 수 한 수마다 전체에 대한 판세를 직감으로 또는 직접 정말 계산을 해보고 많은 연습과 경험 가지고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 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벌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변은 이제 우리 그 속담에 삼선에서 하나를 세웠으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일립 한 개를 세워서 두 칸을 전개한다. 이게 이제 이론인데 이렇게 딱 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하니까 훌륭하잖아요. 이게 조금 뭐가 좀 엉성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받전자 이쪽으로 비마 이런 벌써 딱 겉으로 볼 때 이 집이 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벌리는 착상 요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지금 프로들은 되게 터득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만 어차피 서로 이게 잘라져 가지고 큰 집이 나지는 않아. 이게 지금. 예? 그럼 뭐 여기 이제 붙이고 젖히면은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나? 아니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터워요. 그럼 이게 전투를 유발하는 듯하면서 요쪽이 딱 굳어지니까 화점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 벌린 데는 의미가 1, 2비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정쩡하게 양쪽을 둘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이 변을 중심에서 세력 확장하고 중반 전투에 아주 발판을 심는 거예요. 중반 전투의 씨앗이라고 할까. 요걸 이제 하나 한 개 있고 또 지금처럼 3-3을 이제 팠다고 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엉거주춤 가요. 그럼 이거 여기 세력이 큰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걸 타이밍이 중요해. 이렇게 놓는 걸 갈라친다 그래요. 느슨하게 벌린다. 미래 딱 상황 보고 갈라쳐가지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요쪽은 집은 주지만 요쪽은 공격하는 걸 만드는 거. 일석이조예요. 요런 포석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3-3으로 선실리를 차지한 뒤에 상대방이 이렇게 세력 쌓는 건 이렇게 갈라치기로 농락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실리를 차지하면 상대방한테 세력과 반대급부로 좋은 면이 생긴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랑 포석해보지만 뭐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집 차이가 그렇게 잘 안 나요. 많이 나야 뭐 그냥 두 집 안팎이지 잘 안 나요. 그렇게. 프로랑 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으면. 근데 사람은 인공지능이랑 두면 몸이 굳어져 가지고 의식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벌써 패배하면 벌써 이게 반집 한 집으로 점점 늘어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실 세니까 계산마다 한 수 한 수 계산하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걸 이제 감당을 하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간데 오늘은 아무튼 귀랑 삼선, 사선에 대한 거랑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귀에서 벌리는데 자기 것을 놓고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벌려갖고 네 칸 이렇게 어정쩡하면 상대방이 쳐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생각. 왜냐면 한 수를 더듬은 집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그 느낌, 그런 거. 나 혼자만 좋지 하고 할 수도 없고 신뢰만 줄창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흐름에 따라서 상대방의 성향을 따라서 그때 분위기 있게 천천히 행마법의 기본, 죽고 사는 사활의 기본, 그다음 전체 이런 형세에 대한 감각에 대한 기본을 초보를 익혀가면서 그렇게 두다 보면은 대빵수가 는데 사활, 초보 사활, 그다음에 중급 사활 같은 것도 다 보지 말고 많이 훈련하다 보게 되면 실전 중반 감각이 늘어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포석 감각이 중요해요. 포석에서 이미 중반 끝내기를 점점 연상하면서 나아가는 포석 리론을 이런 오청원 선생 포석법 같은 거 잘 공부한 다음에 인공지능에 직방 들어가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오랜만에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알도 잘 굴리지 못했는데 잘 그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가지고 새기면은 그다음 프로들이 두는 바둑을 보세요. 그러면 이걸 잘 깨달은 포석 이론이 있는 프로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소화를 못 해가지고 흉내는 내긴 내는데 실력도 안 내고 어정쩡한 프로들이 아직도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난 포석쟁이들은 아마 그 인공지능의 덕을 많이 봐야 되는데 커제 같은 경우 포석이 뛰어났다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바둑을 포기한 듯한 그런 태세를 취한 건 그 포석에 타고난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관 초 인류들은 대개 포석이 뛰어났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청호나 이서들은 포석 이론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시절에 정말 지금 스물 전후에 신진서 같이 인공지능이 나왔으면 엄청났을 겁니다. 엄청났을. 그러니까 신진서랑 이창호를 지금 수평에 놓고 견주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오청원이나 닥개미아나 이창호나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네끼리 도서 이제 응용까지 하는 경지에 나간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조금 참고하면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